결혼 7년 차에 이제 4살 된 아이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 나이는 30 중반이에요. 남편과 백년해로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다 필요 없네요.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쯤 처음 서로를 알게 되었고 서로 취직을 하고 나서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애 몇 년 하다가 여타 다른 부부들처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하고는 별반 차이 없는 벌이에 평범한 직장 다니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 한 달 전까지 맞벌이 부부로 일했고 아이 태어나고부터는 전업주부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동갑이다 보니 가끔씩 어른스럽지 못한 부분을 볼 때가 많아요. 결혼했다고 해서 그 어른스럽지 못한 본성을 찍어누를 생각도 없었고 도가 지나치지 않는 한에서 항상 맞춰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남편한테는 나쁜 버릇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렇게 알고 지낸 지도 오래고 결혼 생활 한 지도 7년 차니 도합 10년을 넘게 함께 해왔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팔랑귀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주변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는 스타일이에요. 남들 다 하는 거 따라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유행이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한때는 등산이 유행했다가 또 자전거 타는 게 유행했다가 그리고 한때는 또 캠핑이 유행하기도 하고 남들 다 하는데 저희라고 안 할 수 있나요? 매일 저도 집에서 애만 보고 남편도 회사 나가서 일만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취미 생활은 삶의 활력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요. 일단 남들 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관심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베란다 구석에 박아둔 캠핑용 장비라든지 텐트며 자전거 그 유행하는 취미 생활을 위해 구입은 하지만 실제로 쓰는 건 한두 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말고도 그런 집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저렇게 수셔박아만 두고 건드릴 생각이 없으면 중고장터에라도 팔아보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꼭 언젠가 쓰겠다, 언젠가 가겠다고 말만 해놓고는 손도 대지 않아 먼지만 수북합니다. 그래도 저런 것들은 참 양반이지요. 캠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가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데 쓰는 돈들은 저도 아깝다는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 장비 다 사놓고 단 한 번만 쓰고 두 번 다시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출한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저를 미치게 만드는 건 가끔씩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꽂혀서 어깃장을 부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거고 그랬다면 저도 허락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겠지만 어디서 뭐 하나를 보고 나서 아주 눈이 뒤집혀서 자기도 해야겠다 우겨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달래는데 아주 애를 먹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도 그렇게 유행하는 거에 눈이 돌아가서 속썩인 적이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양가에서 돈을 비슷하게 지원받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외동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양가에서 받은 지원만으로도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혼수나 기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대부분의 돈이 고스란히 남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대출을 끼더라도 우리 돈까지 합해서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에다가 신혼집을 구하면 어떻겠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신혼집은 그냥 적당한 곳 구해서 살자고, 그리고 회사 사직서 내고 우리 여태 모아놓은 돈으로 6개월 정도 배낭여행을 다녀오자고요. 그때쯤 배낭여행이 유행이었거든요. 당시 남편이 여행 관련 서적도 많이 읽고 어디를 가보고 싶다고 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그 나라에 가보고 싶다, 나중에 꼭 가보자 하는 정도였지. 당장 멀쩡히 다니고 있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배낭여행을 가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다녀오면 누가 우리 취직은 공짜로 시켜준대냐. 배낭여행도 좋지만 조금 현실을 봤으면 좋겠다 남편을 어르고 달랬습니다.
말한다고 바로 들어먹는 사람도 아니고 배낭여행 가자는 소리 더 이상 안 나오게 될 때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배낭여행을 다녀온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에서는 우리를 다르게 볼 거다. 다녀오면 더 좋은 직장 취직은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오히려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개월 동안 배낭여행을 하면 둘이서 그 비용이 아무리 아꼈어도 5천만 원은 좋게 들지 않겠냐 했더니 너는 배낭여행이 무슨 호화 세계일주 생각하는 거냐고 하면서 현지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모자란 비용을 충당하고 하는 게 배낭여행의 진짜 묘미가 아니겠냐고. 그러면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추억도 많이 쌓지 않겠냐고 어깃장을 부리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데 제가 미쳤나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배낭여행을 하게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 그 뒤로도 계속 배낭여행의 배짜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 때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안 간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때 파혼 이야기까지도 꺼냈어요. 너랑 나랑은 가는 길이 다른 것 같다나요. 이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라고 견문을 넓히고자 함인데 왜 이해를 못 해주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남편 좀 말려달라고 울면서 부탁할 정도였어요. 정말 그때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한 건지 차라리 그때 파혼을 했으면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사놓고 손 한 번 안 대는 캠핑 장비 같은 여가용품은 정말 양반입니다. 돈만 날리고 거들떠도 안 보는 거 보면 속이 상하긴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의도 자체는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혹은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거라 생각하면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혼 초 때 일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남편이 아침에 깨어났더니 출근 준비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다시 자고 있더라고요. 출근 안 할 거냐고 등 떠밀며 깨웠더니 휴가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휴가를 냈다고 하길래 월차라도 쓴 건 줄 알고 뭐 어디 몸이 안 좋냐 걱정을 했죠. 그랬더니 월차를 낸 게 아니고 자기 정기휴가를 써버렸다고 하네요. 하루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써버린 거죠. 여름에 같이 여행 가기로 한 건 어쩌고 제정신이냐고 빨리 회사 출근해서 휴가 낸 거 취소하라고 아주 난리버거지를 쳤어요. 남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니 이해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출근해야 할 시간이 다 돼서 이야기 마무리 짓지 못하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고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내일은 회사에 가서 휴가 취소하고 오라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맙소사. 아직 결혼 안 한 지 친구들 불러다가 집을 아주 난장판에 만들어놨더군요. 신혼집 리모델링 할 때 꽤 큰 돈 들여서 만든 붙박이장을 뜯어내고 옷방으로 쓰던 방을 개조해서 뭐 집안에다가 무슨 바를 만든 데나 어쩐 데나 하면서 지들끼리 아주 신이 나서 두드려 받고 난리가 났어요. 제정신이냐고 옷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자기들끼리 필요한 거 다 만들어 놓고 냉장고도 어디서 구했는지 가져다 놓고는 이제 주말마다 술은 우리 집에 와서 마셔야겠다고 낄낄대고 있더라고요. 방 안에 보니까 주류백화점 쇼핑백이 보여서 열어보니 양주를 종류별로 한 20병 정도를 사왔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고 하니까 칵테일을 만들려면 술이 여러 종류가 필요해서 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다가 양주 산다고 100만 원을 넘게 쓴 영수증을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 빽 지르고 남편 친구들부터 다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실실대면서 있던 남편 친구들도 제가 소리 지르는 거 보니 이내 겁을 먹고 눈치를 보면서 슬슬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남편한테는 하루라도 빨리 가서 이 술들 환불해오는 게 신상에 좋을 거라고 내일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이 술들이 아직 집에 있으면 보는 앞에서 술병 하나하나씩 다 깨부숴버릴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해놓은 꼴을 보고도 적반하장으로 왜 내가 내 돈 벌어서 취미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느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 취미생활을 못하게 했느냐고.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맨날 소주만 마시던 양반이 언제부터 양주에 취미가 붙었냐고 하니 이제는 자기도 어른이니까 맨날 소주만 마실 수 없지 않느냐면서 이것 좀 보라고 말하며 인터넷으로 뭘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동영상은 여자인 제가 딱 보기에도 남자가 눈 돌아갈 만한 취미 생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동영상 채널이더라고요. 어두컴컴한 방 안에 포인트 조명을 넣어서 정말 멋들어지게 영화에나 나올 법한 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양주를 한 잔씩 종류별로 리뷰해주거나 칵테일을 종류별로 어떻게 만드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채널이었어요. 그 채널이 잘못한 게 아니죠. 또 어쩌다 저런 거 몇 개 보고서는 눈이 획 돌아가서 자기도 저걸 집에다가 똑같이 만들겠다고 내게 상의도 없이 휴가까지 내고 집안 살림까지 때려 부숴가며 저 몰래 이렇게 하는 남편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양주 마시는 게 자기 취미였다고 팔자에도 없는 취미 생활을 또 시작한 거죠. 아무튼 안 된다고. 이런 거 할 거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다가 술집을 차리려고 하냐 했더니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는 제가 주말에 브런치 먹자고 와플 기계랑 커피 머신 산 거랑 뭐가 다르냐며 따지고 들더라고요. 똑같은 건 또 뭐냐고. 제발 좀 제정신 차리라고. 와플이나 커피는 우리가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인데 집에 친구들 불러서 놀 생각에 집에다가 바를 만드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따지니 저도 같이 양주를 마시면 공동을 위한 지출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길래 너는 내가 술을 언제 마셨다고 양주 마시는 게 공동의 취미가 될 수 있겠냐고 하니 거품을 물며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아무튼 좋은 말로 할 때 친구들 다시 불러서 붙박이장도 다시 설치해놓고 집 난장판 만들어 놓은 거 다 치워놓고 이 값비싼 양주들도 다 환불해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휴가 다 써버린 걸 취소도 못해서 그렇게 그해 여름에는 어디 여행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때 그렇게 한번 크게 내지른 덕분인지 그 뒤에는 저런 허튼 짓은 따로 안 하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양주는 환불했는데 한 병은 꼭 자기가 마셔보고 싶었던 술이라면서 끝까지 환불을 안 했어요. 그러고선 한 잔 마시고 취향이 안 맞았는지 아직도 저희 집 장식장 구석에서 한 잔 먹은 그대로 모셔두고 있습니다. 입에도 맞지 않는 양주 가지고 집에 바를 만드네 어쩌네 해놓고서는 술은 역시 소주라면서 그 뒤로 양주를 입에도 댄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러는 와중에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겠다 하면서 자전거며 장비들 사는데 큰돈 들이고 그런 일은 있었지만 말 그대로 자전거 타는 게 건강을 위해라면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허락해줬어요. 정확하게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저희 가계부가 허락하는 한에서는 남편도 건강한 취미생활 즐길 수 있게 저도 물심양면 지원해줬습니다. 100만 원 넘게 들여 자전거 사조건만 다리 아파서 일에 지장 준다고 몇 번 타다 말았고 또 캠핑 장비도 비슷한 돈 들여서 구매했건만 제가 야외에서 저한테 벌레가 달려들어서 무서워했는데 제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캠핑은 땡기지가 않는다고 하고는 그 이후로 따로 캠핑을 간 적은 없었지만요. 남들 다 하는데 돈 아깝다고 못하고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 현모양처라고 자부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 태어나면서부터는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돌보며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관리하고 가게 꾸리고 살림하고 그렇게 별 탈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책임감이 생긴 건지 어줍잖은 취미생활 이야기는 남들 다 하는 거 말고는 딱히 말을 먼저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일이네요. 주말 저녁에 술이 땡긴다는 남편을 위해서 이것저것 안주거리 할 만한 것들을 시키고 남편은 소주, 저는 무알콜 맥주에서 아이와 함께 같이 웃고 떠들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탁 트인 캠핑장 아니어도 집안일, 가족일 회사 이야기나 시사 문제 같이 이것저것 시시콜콜 대화를 나누는 것만도 즐겁더라고요. 그러다 대화가 아이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아이가 다 크면 우리 서로 각자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동안 크게 싸우거나 다툰 일도 없고 분위기 좋게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각자 살자고 하는 말에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 그 순간에는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아이가 다 크면 각자 살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눈물까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반응을 보더니 대수롭지 않은 척 웃으면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애가 다 크면 자기는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데 제가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서 제가 언제 시골에서 살기 싫다고 한 적이 있냐 물어보니 예전에 캠핑장 갔다가 보니 벌레도 무서워하는 것 같고 저번에 여행 갔을 때도 한적한 시골 동네 보고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고 한 자기 말에 제가 도시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데서는 별로 살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애가 다 크면 그때쯤에는 모아놓은 돈 가지고 한적하게 시골에 가서 텃밭 가꾸면서 채소도 직접 기른 걸로 먹고 닭 몇 마리 키워다가 그날그날 신선한 계란도 먹고 그게 바로 신선 노름이 아니겠냐고 자기는 은퇴 후에는 꼭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시골 가서 살자고 해도 제가 거절했겠지만 그래도 저랑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제 의사 따위는 물어보지 않고 벌써 노후에 애 독립시키고 자기는 저랑도 떨어져서 혼자서 살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속으로 저는 남편이 평소에 나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나?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바가지 긁기는 했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각자 살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크게 뭐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부터 애가 이제 겨우 4살인데 벌써부터 각자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내다니 싶었습니다. 아이 태어나면서 맞벌이 그만두고 외벌이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일을 안 해서 자기가 번 돈을 가족을 위해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짧은 시간 동안 다 들었어요. 그러다 정신이 퍼뜩 들어서 아무리 애가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다지만 그게 지금 애 보는 앞에서 할 소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잠깐 충격 먹었다가 성질을 내고 있으니 그제서야 남편은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걸 깨닫고는 제가 시골이 싫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해본 말이라면서 둘러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피워가며 직접 음식 해먹고 그러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해본 소리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놈의 못된 팔랑귀가 화근이 된 거였어요. 시골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두 사람이 그냥 의지만으로 텃밭 가꾸면서 지낸다고 사라지겠나요? 당장 혼자서는 가스불도 제대로 못 붙이는 사람이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밥을 해먹고 살자니 정말 그게 지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생 우리 아들과 마누라 위해서 돈 갖다 바치면서 궁골셋인 열심히 살겠다고? 제 가까이로 달라붙어서는 장난식으로 아양을 다 떨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자기가 혼자서 돈 벌고 있다고 유세를 부리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정말 이제는 인내심의 마지막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사과한다고 옆에 와서 하는 말이 어차피 나중 가서 다 늙으면 내가 이렇게 말 안 해도 각자 살고 싶어질 거라고. 그게 무슨 엄청 재미있는 농담인 것 마냥 너스레를 떨면서 말하는데 아주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제 옆에서 아양 떨면서 헛소리하던 남편을 그 길로 냅다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바닥에 처참하게 나자빠진 남편은 쓰러진 채로 저를 올려다보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사과하는데 왜 때리냐고 아주 성질을 내더라고요. 성질 부려서 뭐 어쩔 거냐고 지금 당신 뭐하러 나랑 같이 살고 있냐고 그냥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보아하니 나랑 헤어지고 싶은가 본데 아이 때문에 애가 다 클 때까지 억지로 내 옆에 붙어서 살 필요 없다고 한마디 했어요. 어차피 애 크고 나서 헤어질 거면 그냥 지금 헤어지자고요. 월급이라고 얼마 벌어오는 거 가지고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한다고 유세 부리고 싶었나 본데 내가 일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냐고.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친정어머니께서 아이 돌봐줄 테니 복직하고 싶으면 복직하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말해줬고 먼저 있던 직장에서도 저한테 가끔씩 연락이 오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말해줬습니다. 또 없다고 애랑 내가 굶어 죽을 줄 아냐고. 당장 결혼할 때 배낭여행 안 가고 좋은 집 구해서 집값 오른 것만 가지고도 10년은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재산분할 똑같이 반씩 나눠줄 테니까 애 다 클 때까지 오래 기다릴 것도 없고 그냥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꺼낸 저의 말에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저도 매번 이런 식으로 남편이 뭐 하나에 꽂힐 때마다 계속 이렇게 시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쓸데없는 거에 꽂히면 제가 뜯어말려서 제정신 차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소비하는 감정이 감당 못할 만큼 커져버렸어요. 아무리 TV에서 본 시골 생활이 좋아 보였다 할지라도 배우자인 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미 미래에 이혼해서 각자 살 계획까지 세웠는데 앞으로는 또 뭘 보고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그 눈치 보면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겐 단호하게 이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딱 잘라 말했네요. 부랴부랴 며칠 뒤에 시어머니도 제게 연락해서 애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니 용서해달라고 하셨지만 철이 덜 들었다고 하기에 결코 저희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아야 할 이유가 또 있느냐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남편이 한 말이 농담이었다고 하더라도 언중유골이라고 자기 혼자 돈 버는데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한다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본심이 자기도 모르게 묻어나온 거 아니겠냐고. 지금은 애 때문에 같이 살아주는 거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냐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도 제 말에 틀린 말 하나 없는 거 아시는지 아무 말도 못 하셨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 걱정에 이혼하라는 말만큼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 시어머니 설득에도 그냥 이혼 진행했습니다. 반반 결혼하기는 했지만 지금 집은 남편 말대로 배낭여행 다녀왔으면 사지도 못할 집이었으니 법원에서 청구하는 만큼만 남편 몫으로 해주기로 하고 제가 갖기로 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친정어머니께서 상주하시며 아이를 돌봐주셨고 저는 다시 취직을 할 수 있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양육권 또한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 주어야 했고요. 남편도 분명 행복할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쓸데없는 거 전부 다 해도 하지 말라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아니면 일찍부터 평생의 소원인 귀농을 준비해도 되겠네요. 무슨 일이 되었든 항상 도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을 또 만날 거라는 기대는 없지만 적어도 다음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아는지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